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월 1일 날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3.1절 태극기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전성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 촛불 집회 같았으면 200만 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거의 단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 때 땡전 뉴스보다도 못합니다. 희망 촛불이라는 그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밀어 넘어뜨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입니다. 그거 다시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편파적인 부당수사, 당장 중단하기 저 주장들에 대한 우선 사실관계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에 한 줄도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3월 2일자 신문들 보면은 관련 기사들이 쭉 다 나와 있고 네.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는 되게 크게 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희망 촛불 조형물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것도 이제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부 집회 참석자가 철거 정도가 아니라 조형물에 이제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참석자들이 뭐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밟고 뭐 체증 카메라를 빼앗았다. 이런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불법 조형물이니까 그냥 철거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설치된 조형물이 불법이라고 해도 서울시가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시민들이 대신 철거를 해줬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뭐 난간, 유리 등의 어떤 공공재산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어떤 원칙을 보면은 자력구제 금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 텐데도 이런 주장을 해서 좀 놀랍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주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가짜뉴스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어서 참 여러모로 문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라도 이 태극기 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니까 성격상 친박 집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참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14석이고 정의당은 6석이니까 합치면 20석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라는 것은 국회 내 의사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면서 뭐 선거나 정책연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교섭단체가 무산이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정책연대나 선거연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된다. 뭐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예. 또 공동교섭단체의 어떤 강제력이라는 것은 원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배분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고 입법이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강제하는 것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지금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서로 정체성이 좀 다르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정의당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안의 성격상 길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불필요하고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당원 투표 이거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해서 지금 원구성에 있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이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이런 실익에 좀 주목하자 이런 의견도 당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검찰이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회장과 최수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어 오후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동규 대보그룹 회장,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두 사람이 역할을 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검찰은 두 사람이 다른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MB 쪽 이 수사 범위가 계속 확대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그야말로 최측근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는데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방송장악을 진두지휘했고 또 국정 전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방통대군이다 이런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죠. 그리고 천신일 회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재계와 정관계에 걸친 폭넓은 인맥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실세로 불렸는데요. 아울러 정두원 전 의원이 지난달 말에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천신일 회장이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최주정 전 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최종 수신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어서 이게 또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불법적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죠.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다스 이상은 회장 검찰 조사를 또 받았죠? 지난 1일에 이어서 어제 다시 비공개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주로 물어본 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그리고 이제 경영비 의혹, 비자금 관련 이런 내용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상은 회장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13일에 폐막할 예정인데요. 분위기는 좀 살벌했다고 합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기하는 개헌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 특히 이 권력의 한 축이었던 장쩌민 전 주석이 이런 개헌 방향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왕치산 전 기율검사위 서기가 최고 지도부와 나란히 중앙연단에 앉아서 부주석 취임 가능성을 높인 것에도 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좀 주목할 대목,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거의 7%에 가깝게 잡던 기존 이제 수치에서 내려서 6.5% 정도로 내려잡았다는 부분입니다. 또 국방비를 기존 예상보다 큰 작년 대비 8.1%를 늘려서 군사 대국화하겠다는 야망을 또 드러냈다. 이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하니까 이제 중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철강 규제 논란 때문에 아주 내부 혼란이 심하다면서요? 이 언론은 그야말로 혼돈의 일주일이었다라고들 평가하는 모양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 신망이 높은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고수할 경우에는 사퇴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정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분노한 상태에서 좀 충동적으로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안이라는 거는 러시아 스캔들 등의 어떤 국내 문제겠죠. 국심 중에 한 명으로 불렸던 호프 힉스 전 공보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청문회 이후에 사퇴했고요. 또 존 켈리 비서실장이 쿠시너와 이방카 부부하고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가 하면 허버트 맥메스터 NSC 보좌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서 이래저래 백악관 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실제로 그 철강 규제가 그대로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군요. 며칠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